어린 소녀가 외국어로 전화를 받는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비밀이 드러나고 숨겨진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아주 작은 행동이 가장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브룩스 라운지 카페 위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지만 은하에게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 부족합니다. 그녀는 붐비는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수제라떼와 유기농 머핀이 담긴 트레이를 균형을 맞추었다. 모든 동작이 자동화될 정도로 연습되었다. 서울대 국제관계학 학사에 4개 국어에 능통한 29세 은하는 회사 구내식당의 뜨거운 김을 피해 아이스 커피 주문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카운터 뒤편, 7살 딸 소희는 바 아래 놓인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너덜너덜한 독일어 책을 읽고 있었다. 떠나간 아버지의 금발머리카락을 닮은 소희의 금발머리가 뺨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엄마, 저 꼬맹이, 그녀가 속삭였다. 책 다 읽었어. 은하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재빨리 미소 지었다. 가방에 또 한 권 있어. 옆주머니 확인해봐. 그들의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잘 작동했다. 소희는 방학 때 회사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다. 항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 오전 10시 43분, 카페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한 번. 은하 위층에 있던 그녀는 음식 쟁반을 들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카페 매니저는 휴식 중이었고 바리스타들은 모두 아침 출근 시간에 푹 빠져 있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쨌든 전화가 울렸다. 이상하게도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였다. 그녀는 서랍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로 향했다. 밀러 씨의 제안서에 적힌 세부 사항에 대해 밀러 씨 사무실에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훈련된 목소리로 말하더니 본능적으로 구탁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구텐탁이라고 덧붙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 말이 들렸다. 테크콘의 민수와 베를린이었다. 밀러 씨의 제안서에 적힌 세부 사항에 대해 밀러 씨 사무실에 연락하려고 합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회의 중이에요. 그녀가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다.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그녀는 종이와 펜을 집어 들었다. 글씨체도 깔끔하고 맞춤법도 정확했다. 물류 타당성이나 공급망 개선 같은 용어들을 적어 내려가던 중 정체불명의 시요, 남준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커피를 거의 입에 대고 있던 그는 얼어붙었다. 카운터 뒤편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독일어로 복잡한 업무 전화를 받으며 마치 하급 임원처럼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소희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소희예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일하세요. 남주는 그녀 옆에 앉아 쪽지를 살펴보았다. 독일어 할 줄 아세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은하가 들어오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은하는 얼어붙었다.
딸이 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퍼졌다. 김부인 그가 차분하게 말하며 몸을 똑바로 세웠다.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휴게실에는 봉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백색의 금으로 브룩스 직원의 인장이 양각되어 있었다. 12마디의 간단한 단어. 남준 씨 사무실로 보고해 주세요. 정확히 오전 9시예요.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은하에게는 끝의 시작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날 밤, 강남구의 한가게 위층 작은 아파트에서 은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소희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그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바깥에서는 도시가 웅성거렸다. 트럭 경적 소리와 길 잃은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딸이 전화를 받아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직장에 아이가 있어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야 할까? 더 나쁜 경우, 소희가 비밀을 폭로했다고 해야 할까? 은하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까? 오전 8시 55분, 그녀는 52층 거울이 달린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중고품 가게에서 산 블라우스의 주름을 펴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교복을 입은 채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겨낼 거야. 서연이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그녀를 배신했다. 서연의 사무실은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맨해튼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이 있는 극도로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미소를 짓지 않고 책상 맞은편에 있는 2개의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은하는 무릎에 팔짱을 끼고 앉았다. 소희는 그녀 옆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건 제 딸이 어제 쓴 노트예요. 남주는 테이블 위로 종이 뭉치를 쓱 밀었다. 그녀는 우리 국제팀이 놓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알아챘다. 은하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내게 국어를 할 줄 아세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조지타운 국제외교경진대회 우승자시잖아요. 왜 커피를 내놓는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인생이요? 그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소희를 바라보았다. 나탄키는 한번 일어나 서류 캐비닛 들어가서 폴더를 꺼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다. 아니면 기회가 생긴 걸까요? 그는 폴더를 그녀 앞에 놓았다. 안에는 코니티크에서 임시문화협상가로 일하는 3개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현재 연봉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거래에 제가 참여하라고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은하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치 너무 연약해서 드러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듯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분별력 있는 소희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엄마, 내라고 해줘. 은하는 계약서를 보고 남준을 보고 다시 딸을 보았다. 은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어쩌면 영원히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은하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계약서를 꽉 움켜쥐고 있던 그녀의 손은 마치 수천 가지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듯 떨렸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커피숍 카운터에서 차가운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았다.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터무니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낡은 소파에서 독일 동화책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서류는 펼쳐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월급, 건강보험, 유연한 근무시간. 꿈같은 제안이었을까?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마침내 그녀가 견뎌낸 모든 노고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은 금세 찾아왔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은하는 거울 앞에 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코트를 매만지고 있었다. 어깨에 맞지 않는 낡은 남색 코트였다. 머리를 뒤로 묶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미소 연습을 했지만 속은 폭풍처럼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과연 은하는 브룩스 객실의 회의실에 들어가 고위 임원진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고, 지난 5년 동안 테이블을 닦고 페이스트리를 데우는 일만 했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남중근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15분 후 회의실로 오세요. 그가 야른 파일을 건네주며 말했다. 실시간으로 통역하게 될 겁니다. 시험도 볼 거고. 난관에 대비하세요. 은하는 움찔하지 않았지만 목이 메었다. 파일을 열었다. 전문 용어, 경제 용어, 계약 용어가 너무 난해해서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안은 여과된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키 크의 독일인 임원 4명이 긴 유리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은하는 그중 한 명을 바로 알아보았다. 도영 박사였다. 그는 미국인, 특히 젊은 미국인을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남주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은하는 이 프로젝트의 임시 문화 연락 담당자이자 수석 통역관입니다. 그녀의 이전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떼를 서빙했다는 암시도 없었다. 처음 몇 마디는 정중한 제스처처럼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곧 대화가 바뀌었다. 도영 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빠른 독일어로 말했다. 브룩스 관할이 법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치 너무 연약해서 드러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듯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분별력 있는 소희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엄마, 내라고 해줘. 은하는 계약서를 보고 남준을 보고 다시 딸을 보았다. 은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어쩌면 영원히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은하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계약서를 꽉 움켜쥔 그녀의 손은 마치 수천 가지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듯 떨렸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커피숍 카운터에서 차가운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았다.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터무니없는 일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낡은 소파에서 독일 동화책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서류는 펼쳐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월급, 건강보험, 유연한 근무시간. 꿈같은 제안이었을까?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마침내 침묵 속에서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은 금세 찾아왔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은하는 거울 앞에 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코트를 매만지고 있었다. 어깨에 맞지 않는 낡은 남색 코트였다. 머리를 뒤로 묶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미소 연습을 했지만 속은 폭풍처럼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과연 은하는 브룩스 객실의 회의실에 들어가 고위 임원진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고, 지난 5년 동안 테이블을 닦고 페이스트리를 데우는 일만 했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남중근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15분 후 회의실로 오세요. 그가 야른 파일을 건네주며 말했다. 실시간으로 통역하게 될 겁니다. 시험도 볼 거고. 난관에 대비하세요. 은하는 움찔하지 않았지만 목이 메었다. 파일을 열었다. 전문 용어, 경제 용어, 계약 용어가 너무 난해해서 속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안은 여과된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에 독일인 임원 4명이 긴 유리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은하는 그중 한 명을 바로 알아보았다. 도영 박사였다. 그는 미국인, 특히 젊은 미국인을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남주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은하는 이 프로젝트의 임시 문화 연락 담당자이자 수석 통역입니다. 그녀의 이전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떼를 서빙했다는 암시도 없었다. 처음 몇 마디는 정중한 제스처처럼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곧 대화가 바뀌었다. 도영 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빠른 독일어로 말했다. 브룩스 관할이 법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곧 졸업할 것 같았다. 은하는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영어로 통역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다. 선생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제 자격을 나열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40가지 항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역해 드린 후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크루거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계속하죠. 2시간 동안의 상담이 끝날 무렵 은하의 심박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법률 용어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완벽하게 숙지했고 쿠닉트 직원의 오역까지 수정했다. 남주는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다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아파트에서 소희가 책상에 앉아 학교 숙제로 독일어 시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잘했지? 은하가 물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하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짜증나. 소희는 몇 년 전에 지어준 별명을 빌려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리내어 읽는 게 무서웠을 때 네가 한 말 기억나? 너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널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란다. 유리창이 있는 커다란 책상,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침묵으로 끝난 사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은하는 회의에 또 회의에 끌려갔다. 기밀 문서를 번역하고 문화적 규범에 대해 조언하고 심지어 교착 상태를 상호 합의로 전환하기 위해 문구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주말이 되자 키가 크고 금발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마케팅 이사 혜진조차도 이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는 배짱이 있군요. 그날은 복도에 울려 퍼지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짱이 오래가지 못하죠. 금요일, 그녀의 이메일함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내부검토위원회 회의. 오전 9시로 예정 그날은 얼어붙었다. 이게 다인가?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알아낸 건가? 지원서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더 심한 경우, 혜진이 그 내용을 뒤지고 있는 건가? 그날 밤, 그녀는 방과 후 베이비시터인 나린 씨에게 전화해서 내일 아침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밝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받은 편지함에 있는 계약서의 동해 버튼 위에 맴돌았다.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감히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커피바와 회의실 사이, 늦은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고 속삭이는 잠자리 이야기 사이 어딘가에서 은하는 무언가 야성미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그 테이블에 있어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 새벽이 밝기 전 그녀는 수락 버튼을 누르고 폭풍을 기다렸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은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가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자신을 잃지 않고 에서 일어나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나가 내부검토위원회 회의에 들어서자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발걸음마다 불안함이 묻어났다. 혜진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남주는 창가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인사 담당자가 파일을 펼치고 말을 시작했다. 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서를 검토했으며 이전 직장과 카닉티지 프로젝트에서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 추천서, 학업 성취 기간 등이었지만 곧 몇 년 전 학생 인턴십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카닉티지의 과거 경쟁사였던 현재는 없어진 독일 제조 회사의 번역 프로젝트였다. 인사 담당자가 뒤에 상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은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공개 제품 매뉴얼을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기밀이나 독점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이력서에 적었어요. 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준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깼다. 변호사들과 이미 상의했습니다. 갈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경험이 이 거래가 2번이나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꾹 다물어졌다. 회의는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났지만 은하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 남준 그녀를 위해 선을 그었다. 그날 저녁,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고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가랑비가 쏟아졌다. 소피아는 그를 무시한 채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틀 후 사무실은 뉴스에 들썩였다. 은하가 브룩스관의 문화 전략 책임자로
공식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남주는 성명에서 새로운 역할이지만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리입니다. 혜진은 다음 주에 떠납니다. 행사는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파티를 열거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소희를 학교에서 데려와 핫초코를 사주고 동네 가게에서 오래된 인형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책과 잡동사니로 둘러싸인 작은 아파트에서 은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새로운 제안을 조사했습니다.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의 국경을 넘는 목소리, 보이시즈 어크라스 보어더즈,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과 소희,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여행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태훈이 있었다. 그녀에게 평화를 약속했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사라져버린 남자. 이제 그는 쿠니크테그의 수석 협상가였다. 유리 회의실 너머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기술적인 논의가 끝나고 나서야 그는 그녀를 따로 불러 세웠다. 그녀는 내 사람이지. 그렇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을 닮았어. 태우는 힘없이 사과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화해시키겠다는 제안도 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예쁘네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은하는 새 월급 덕분에 홍대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소희는 이중 언어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스페인어를 빠르게 배우고 독일어도 꾸준히 배우며 남주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녀를 지지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며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가치관, 존중, 정직, 그리고 더 느리지만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남주는 은하와 함께 시작한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금을 듬뿍 들고 새 집에 나타났다. 소희는 문을 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남준. 방금 독일어 어휘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는 남준과 악수를 나누고 은하에게 편지를 건넸다.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사의 전액 지원금과 내년 확장을 위한 이사회의 승인서였다. 은하 감정에 휩싸여 종이를 응시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남주는 떠나기 전 망설였다. 은하, 넌 정말 대단한 걸 만들었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럴 것 같아. 3개월 후, 구로구에 있는 국경을 넘는 목소리, 보이시즈 어크라스 보어더즈, 훈련센터 첫 번째 개소식에서 소희는 무대에 올라 독일어와 영어로 된 이중 언어시를 낭송했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남준이 은하에게 다가가 다음 장을 준비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가락과 손가락을 깍지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재단은 두 도시로 확장되었다. 은하는 글로벌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와 남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사업과 삶의 동반자였고 공동의 목표로 함께했다. 소위 이제 9살이 된 은하는 자신에게 2명의 상사가 있다고 농담을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죠.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은하는 고려대학교 강의실에 서서 경제적 역량 강화의 도구로서의 언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걷던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가 수화기를 들고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는 제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냈죠. 당신은 어떠셨나요? 어떤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100번 눌러주세요.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 네.